자, 우선 PLC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C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이제 PLC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에서 만약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다양한 종류의 PLC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PLC라고 이렇게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PLC가 이제 한 곳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 회사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얘는 이제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보니까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건데 실습용으로 이제 집에서 여러분들이 좀 가격을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PLC가 될 거고 실제로 사용되는 모습은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이런 종류의 모습들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PLC는 이제 모습들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크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여러 개의 모듈 여기 보이는 이런 이제 사각형 박스 하나가 하나하나의 이제 모듈이 되는 거고 이런 모듈들이 여러 개 모여서 사용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PLC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로 이제 통합되어 있거나 혹은 여러 개 모듈이 이제 사용되거나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개수가 적은 경우, 즉 제어해야 될 대상이 적은 경우는 이런 작은 모듈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조금 제어해야 될 대상이 좀 많은 경우, 즉 제어해야 될 뭐 접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제어해야 될 대상들이 많은 경우, 이를테면은 공장 안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모터들과 그 위에 있는 전등들 그리고 여러 가지 스위치들, 뭐 기계 장치들을 여러 개가 뭐 한두 개가 아니라 혹은 10개, 20개, 뭐 몇십 개가 이렇게 있을 경우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어 장치들이 연결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모듈형으로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어지는 이런 PLC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LS 산전에서 뭐 사용되고 있는 이런 PLC 모습들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요게 PLC 하나고 오른쪽에 있는 게 PLC 또 하나입니다. 즉 두 개의 PLC를 여기 보시면은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해 놓은 모습입니다. 즉 이제 공장 같은 데서 이렇게 PLC들을 사용할 때 하나만으로 모든 게 다 처리가 되지 않을 때는 둘 이상의 PLC들이 서로 간에 통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통신의 방법은 이제 예전에는 RS232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여기 보시면은 랜 케이블을 사용을 해서 이제 통신을 하거나 이더넷 통신이죠. 혹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이제 광 케이블이죠. 광 케이블을 사용해서 통신을 하는 이런 종류의 통신 방법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서 봤던 게 여기서 봤던 게 여기 이제 모듈 하나하나인 거죠. 이런 모듈들 하나하나들이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하나의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하나의 모듈 뭐 이런 게 지금 하나의 모듈이에요. 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하나의 모듈인데 이런 모듈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이제 꽂혀 있는 겁니다. 요 아래쪽에 보이는 요 부분이 보통 이제 베이스판이라고 하는데 이 베이스판 위에 성냥갑 모양 혹은 담배갑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모듈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꽂혀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하나의 개별 모듈들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골라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입력 쪽이 많고 출력 쪽이 적으면은 입력 쪽을 뭐 3개를 넣고 출력 쪽을 2개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듈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집어넣을 수 있고 통신용 모듈도 집어넣을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모듈들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앞에서 봤던 것하고 조금 크기가 작죠. 이런 PLC들도 있습니다. 즉 이제
제어해야 될 대상이 크지 않은 경우, 좀 많지 않은 경우는 그냥 이제 그 이제 필요한 만큼만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위쪽하고 아래쪽에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사들이 이렇게 보이게 될 텐데 이 부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제 접점들, 외부의 신호들이 입력이 들어갈 수 있고 아래쪽으로 출력이 나오는 이런 모습으로 구성이 되는 이 안에 CPU도 들어있고 입력단, 출력단 그리고 전원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이제 통신 쪽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좀 중형 혹은 소형 이런 미니 모듈로 만들어져 있는 PLC들도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제어를 원하는 그 상황 혹은 어떤 그 대상에 따라서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통 한그 현재 시장 가격은 직접 이제 찾아가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20만 원 전후로 좀 저렴한 것들을 좀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PLC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얘를 직접 내가 집에서 두고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LS산전 쪽에서 취급하고 있는 PLC 중에 이런 모듈로 되어 있는 걸 하나를 구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모듈들은 대략 좀 가격이 저렴한 거는 10만 원 후반대, 20만 원 초반대 정도로 이제 가격이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가격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PLC의 정의 및 적용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PLC라는 건 Programmable L Logic C Controller 그 약자입니다. PLC라는 게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 가능한 프로그래머블이죠. 프로그램이 가능한 로직 컨트롤러입니다. 로직은 논리죠. 논리고 컨트롤러는 제어 장치죠. 자, 논리 제어기. 자, 프로그램이 가능한 논리 제어기를 PLC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PLC는 산업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제어반 내에 있는 릴레이나 타이머, 카운터 등의 기능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반도체 소자로 대체를 시켜서 기본적인 시퀀스 제어 기능에 수칙 연산 기능을 추가해서 프로그램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 자율성이 높은 제어 장치라고 이렇게 그 PLC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될 수 있고요. 네마에서는 이제 보통 NEMA, 네마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전기공업회 규격이죠. 뭐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그래서 네마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마는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은 좋을 겁니다. 여기서 PLC는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을 통하여 로직, 시퀀싱, 타이밍, 카운팅, 연산과 같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가능한 메모리를 사용하고 여러 종류의 기계나 프로세서를 제어하는 디지털 동작의 전자장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정의 모두 그렇게 뭐 바로 이렇게 썩 와닿는 말은 아니죠. 그렇게 잘 와닿는 말은 아닌데 이 이제 PLC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좀 천천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우선은 제어반이 있었어요. 제어반은 일반적으로 이제 릴레이가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타이머나 카운트 등도 들어 있는데 릴레이가 들어 있는 제어반이라는 것이 이전에 사용됐었고 PLC가 나오기 이전에 그리고 제어반 후에 이제 PLC가 등장을 하면서 제어반과 PLC가 같이 사용되던 기간이 있었고 지금은 더 이상 제어반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어반은 사용되지 않고 그냥 PLC가 거의 산업 현장에서 사용이 됩니다. 물론 지금도 제어반을 만들 수는 있어요. 이걸 만드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릴레이가 있고 타이머가 있고 카운터 등을 꽂아서 우리가 직접 배선을 통해서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이제 기존의 제어반을 통한 제어 장치였습니다. 자, 기존의 제어 장치는 다시 보면은 여기 이런 이제 릴레이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릴레이가 있고 자, 이렇게 릴레이들이 쭉 여러 개 큰 판에 아주 커다란 합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에
여러 개의 릴레이들을 이제 집어넣고요. 요 릴레이들 사이를 배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배선을 해줍니다. 배선을 해서 이제 어떤 외부로부터 신호가 들어왔을 때, 외부에서 이렇게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 릴레이가 작동하게 하고, 이 릴레이가 작동하면 이제 거기에 따른 외부의 어떤 이제 모터를 돌아가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릴레이가 작동했을 때 두 번째 릴레이가, 혹은 두 번째 릴레이 들어오는 신호, 두 개의 신호를 겹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기기들, 모터라든지 뭐 전등이라든지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이런 실린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제어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부분과 이 부분 다 선을 통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가 조금 달라지게 되면, 혹은 들어오는 신호가 달라진다거나 나가는 출력이 달라져야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 선들을 다시 공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어반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PLC는 이런 하나의 요 안에 이제 CPU 모듈이 있고요. CPU 모듈이 있고, 그리고 입출력, 인풋, 그리고 이제 출력, 아웃풋이 있고, 인풋으로 들어온 값들이 여기 CPU 쪽으로 가고, 이 안에서 연산을 거친 다음에 나오는 출력 값이 아웃풋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풋 들어오는 입력 값이 나가는 출력 값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CPU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CPU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보통 이제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USB 같은 이런 플래시 메모리가 이 안에 들어 있어서 이 안에, 이 플래시 메모리 안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개인용 PC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프로그램을 이 안에 집어넣어주면 이 프로그램이 CPU하고 연결돼 가지고 CPU가 이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킵니다. 실행을 시키는 거죠. 즉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선하고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출력하고, 즉 첫 번째 입력과 첫 번째 출력을 바로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혹은 이 첫 번째 출력을 마지막 첫 번째 입력을 마지막 출력 장치에다가 연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첫 번째 입력, 두 번째 입력이 둘 다 들어왔을 때만 2번 출력 장치에다가 이제 출력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와이어링, 즉 선을 배선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플래시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수정함으로 인해서 다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방법은 여기 내 컴퓨터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안에서 이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고쳐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즉 굉장히 유지 보수가 이전에 비해서 이제 단순해지고 간단해진 이런 케이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PLC는 이제 제어반을 대체한 거고요. 대체한 건데, 이제 반도체 소자로 대체하면서 기본적인 시퀀스 제어는 순차 제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즉 시퀀스 제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제어하는 그 기능, 순서대로 제어하는 이런 기능과 함께 수치 연산 기능을 그 안에 추가시키면서 이 내용들을 선을 직접 배선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어 장치입니다. 이게 이제 PLC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PLC의 탄생 배경은 1967년 미국 자동차 업체인 GM, 제너럴 모터스죠. 여기에서 생산 기종을 변경할 때마다 자동차 제조 라인의 배선 교체 작업,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그거죠. 배선 교체 작업. PLC 이전에 사용하던 제어반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을 다 선을 직접 연결한다 그랬죠. 즉 제너럴 모터스처럼 이렇게 큰 그 회사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들이 그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서 옆으로 쭉 진행하면서 이제 모든 그
이제 부품들을 조립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때 자동차가 변경될 때마다 첫 번째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 첫 번째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고 두 번째 다른 자동차를 생산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은 제조 라인의 전체 배선을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용과 시간들을 고려해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뭐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큰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서 제어반을 교체를 해야 돼요.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선을 일일이 다 떼어내고 그것들을 새로 배선하고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시험 작동해보고 잘 될 때까지 공장 전체는 멈춰 있는 거죠. 즉 적어도 그 컨베이어 벨트 자동차 생산을 하고 있는 그 라인은 멈춰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멈춰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즉 단순히 그냥 제어반 하나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공장 전체가 멈춰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굉장히 큰 손해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체 비용과 시간, 특히 시간이 중요했는데 교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제어반이 아니라 새로운 제어 기기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오면서 이제 PLC가 처음으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PLC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그램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어반처럼 배선을 바꾸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만 교체하면 되는데 이제 프로그램 자체는 PC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노트북에서 뭐 컴퓨터에서 실제로 이걸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걸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기존의 PLC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집어넣고 그냥 바로 작동을 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몇 명의 엔지니어들이 이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체하면 되는 거고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처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PLC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10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가장 부합되는 기기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고 그러면서 나온 것이 이제 PLC가 됩니다. 이 10가지 조건들은 이제 이렇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프로그램 작성과 변경이 용이해야 된다. 프로그램 가능할 것. 즉 일일이 손으로 모든 스위치를 다 이제 켜고 끄고 그리고 배선을 교체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가능해야 되는 거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라든지 변경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 조건은 열악한 산업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집이라는 여러분들 방이라는 그 공간하고 산업 현장, 공장이라는 현장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죠. 집에서 여러분들 분진 가루가 막 날리진 않을 거예요. 집에서는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굉장히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만약에 숨쉬기 어렵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집에는 공기 정화기 같은 것들, 청정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공장은 어떻죠? 물론 이제 모든 산업 현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만약에 페인트를 칠한다. 어떤 그 철을 자르고 혹은 이걸 갈아내는 그런 작업을 한다 그러면 공기 중에 굉장히 많은 철가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분진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화학 물질들이 포함될 수 있죠. 온도 역시도 집에서 우리가 생활하기에 적절한 온도, 한 25도 내외로 되어 있는 그 온도가 아니라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밤 되면 불이 다 꺼질 거고 겨울 되면은 굉장히 추워질 거고 여름 되면 더워질 거고 이렇겠죠. 즉 이런 열악한 산업 현장에서도 작동이 가능해야 된다. 이건 뭐 공장 안이 마찬가지고 산업 현장은 반드시 공장 안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일했었던 곳은 그 철도를 보수하는 회사였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철도를 보수하는 곳이 산업 현장이죠. 즉 철길이에요. 철길. 그냥 사방에 다 트여 있고 한 겨울이 되면은 그냥 찬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 곳,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는 곳. 자, 그곳이 바로 이제 산업 현장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작동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PLC였죠. 자, 입력은 AC 전류를 AC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출력은 액추에이터. 액추에이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액추에이터는 기본적으로 모터 꼭 모터만이 아니라 모터를 포함해서 어떤 것을 구동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액추에이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액추에이터는 일반적으로는 모터 혹은 실린더 이런 것들을 보통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물리적으로 어떤 대상을, 어떤 상태를 움직이거나 변경시킬 수 있는 모든 장치가 다 액추에이터가 돼요. 자, 이런 액추에이터를 직접 구동 가능할 수 있는, 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네 번째 조건이었고, 경제성 그리고 확장성. 경제성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우리가 제어 장치를 만드는데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00인데 제어 장치를 만드는데 200이 들어간다. 그러면 제어 장치를 우리가 사용할 이유가 없죠. 즉, 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00이라 그러면은 제어 장치는 10 정도의 가격 혹은 그보다 더 작은 가격으로 만들어서 100이라는 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이건 굉장히 효용성이 있는 거죠. 이런 경제성 그리고 확장성.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게 끝인 게 아니라 이게 두 개, 세 개, 네 개 이게 쭉 연결이 되면서 확장이 가능해야 되는 거고, 소형화. 너무 커서 움직이기 힘들면 안 되겠죠. 이게 뭐 집채만큼 이렇게 커가지고 어딘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커다란 설비들이 움직여야 된다. 이건 좀 곤란하죠. 즉 소형화가 가능할 것, 그냥 사람이 혹은 그냥 작은 차 하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돼야 됩니다. 신뢰성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할 것, 통신이 가능할 것, 4K 스텝 이상의 프로그램 가능한 메모리를 가질 것, 뭐 이런 종류의 10가지 조건들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런 10가지 조건들을 사용해서 GM 쪽에서 제어 장치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고 만들어진 게 PLC라는 얘기예요. 4K, K는 1000이죠. 4000 스텝 이상, 4000 스텝 이상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메모리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적용 분야. PLC의 적용 분야는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 현장 혹은 공장,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 집 밖에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PLC가 다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설비 자동화, 고능률화 요구에 따라서 PLC 적용 범위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요구인 공장 자동화. 요즘 공장 자동화 얘기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FMS,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에 따른 PLC의 요구는 과거 중규모 이상의 릴레이 제어반 대체 효과에서 현재 고기능화, 고속화의 추세로 소규모 공작 기기에서 시작해서 대규모 시스템 설비에 이르기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릴레이 제어반이 있다 그랬죠. 릴레이 제어반을 사용을 했었는데 얘는 그냥 단순 제어예요. 단순 제어.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은 그 신호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1층에서 스위치를 켜면은 2층에 있는 전기가 들어오고 불이 들어오고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게 하는 뭐 요 정도의 어떤 그 단순 제어에서 상당히 지금의 PLC는 기능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속화가 됐죠. 복잡한 제어들이 이제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가격은 과거의 릴레이 제어반에 비해서는 훨씬 뭐 10분의 1 이하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공작 기계로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시스템 설비, 공장 전체에 이르기까지 다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적용 분야 보면은 뭐 식료 분야, 컨베이어 총괄 제어, 생산 라인 제어, 뭐 식료 산업에서 뭐 깡통 같은 거 사용해서 이제 통조림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라고 생각하면은 컨베이어라든지 생산 라인을 제어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어 대상으로 볼 수 있겠죠. 제철 제강, 하역 제어하는 거, 원료를 수송할 때 아변 라인 제어, 하역 운반 제어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될 거고요. 섬유 화학 공업 쪽에서 이제 원료 수입 출하 제어, 뭐 직조 염색 라인 제어,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서 뭐 전송 라인, 자동 조립 라인, 그리고 도장, 용접기, 기계 산업 쪽에서 산업용 로봇, 이것도 많이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분야고요. 공작 기계, 송배수 펌프 제어하는 거, 상하수도 쪽에서 정수장 제어, 하수 처리, 송배수 펌프 제어, 뭐 물류 산업 쪽에서는 창고 제어, 하역 설비 제어, 반송 라인, 그리고 공장 설비 쪽에서 압축기 제어하는 거라든지, 공해 방지 사업 쪽에서 쓰레기 소각로 제어, 공해 방지기 제어, 이런 다양한 종류의 적용 분야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외에도 다양한 많은 방법들이, 많은 제어 PLC가 적용되는 분야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PLC 기능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기존에 릴레이로 되어 있는 그 제어반, 타이머 카운트 등의 기능을 IC와 트랜지스터 등의 반도체 소자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퀀스 제어, 즉 순차 제어 기능에다가 수치 연산을 포함시키고 아날로그, 고속 카운터, PID 제어, 모터 제어, 통신 기능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한 거죠.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어서 사용자 의도에 따라서 프로그램으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 논리 제어 장치다. 이렇게 PLC의 기능을 우리가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죠. 현장에 입력 기기가 있다면 거기에서 입력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사용자가 미리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에 그 결과를 출력 기기를 통해 출력함으로써 기계나 설비를 제어하는 전자장치라고도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PLC에 대한 정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LC의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PLC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PLC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메모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중앙 처리 장치 CPU죠. 그리고 외부 기기와의 신호를 연결시켜주는 입출력부, 그리고 각배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부, PLC 내 메모리,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주변 장치들로 구성됩니다. 지금 이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PLC의 하드웨어적인 구성이에요. PLC는 아까 프로그램이 가능한 거라 그랬죠. 프로그램 가능한 제어 장치입니다.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이제 PC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PC를 사용해서 이 안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잘 보시면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 여기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 있는 PC가 있고, 요거 PC로부터 로더를 통해서 이쪽 메모리로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죠. 이 메모리로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이 프로그램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구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부터는 두뇌가 되는 거고요. 입력부를 통해서 들어온 외부의 신호들이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으로 들어가고 이 안에서 연산이 쭉 일어난 다음에 연산 결과가 출력부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부 쪽에서는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액추에이터, 기본적으로 뭐 전자개폐기라든지 솔레노이드라든지 램프, 전등이죠. 이런 쪽으로 신호가 나가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하드웨어 구성에서 CPU 연산부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 연산부라고 했는데 PLC의 두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PLC 두뇌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해독하여 실행합니다. CPU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반복 실행되고 모든 정보는 이진수로 처리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PC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PC를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컴퓨터하고 얘가 다른 부분은 뭐가 다르냐 그러면 입력이, 여러분들 컴퓨터는 들어가는 입력이 뭐죠? 입력이 키보드죠. 키보드하고 마우스입니다. 일반적으로 꼭 이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이를테면 IP 카메라, 웹캠 있죠. 이런 것들도 입력 장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태블릿 이런 것들도 입력 장치가 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 키보드하고 마우스죠. PC 같은 경우. 자, 그런데 이 PLC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통해서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입력 장치들을 통해서 입력을 받게 되죠. 여기. 그리고 출력은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주로 된 출력이 뭐죠? 이제 모니터죠. 모니터를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되고 혹은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을 하죠. 종이에다 출력을 하는 거고
화면에다 출력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PLC 같은 경우는 다른 종류의 출력 장치들에다가 신호를 준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볼 거고,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제 여러분들 PC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인텔 것을 사용을 한다거나 뭐 AMD사에서 나온 칩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요즘 뭐 i3니 뭐 i5니 i7이니 이제 i9이니 이렇게 해서 프로세서의 종류들이 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인텔에서 여러분들 PC에 사용되고 있는 이런 CPU처럼 뛰어난 프로세서는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냥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빠른 속도, 매우 빠른 속도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PC하고 비교해서 빠른 속도가 아니라 손 혹은 기존의 다른 방법, 우리가 어떤 제어를 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고 우리로 머리로 판단하고 손으로 이제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제어하는 것하고 비교한다면 그거에 비해서는 아주 빠른 속도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CPU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보통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종류는 이제 만드는 제조사마다 다 다르고요. 정확하게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는 제조사에서 굳이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알려져 있기로는 그냥 코텍스 시리즈에 있는 이런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걸로 좀 많이 알려져 있긴 해요. 그런데 모든 그 PLC 제조사가 다 그런 건 아니고 PLC 제조사마다 다 사용하는 칩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어떤 걸 쓰는지는 잘 몰라요. 어떤 걸 쓰는지는 그냥 뚜껑을 열어서 이제 하나하나 뒤져보면 알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대신에 인텔이나 AMD처럼 이렇게 우리가 PC에 사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난 종류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쓰지는 않는다. 이런 걸 쓸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모니터를 둬가지고 이제 게임하는 게 아니니까 굳이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간단한 신호들을 입력으로 받아서 이 안에서 처리를 해서 그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아주 복잡한 혹은 아주 고기능의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하고 마찬가지니까 역시 전기가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이 두 가지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신호는 두 가지예요. 이렇게 신호가 전기가 흐르거나 혹은 얘가 이렇게 흐르지 않거나, 흐르거나 흐르지 않거나, 즉 흐를 때는 1이 되는 거고 흐르지 않을 때는 0이 되는 거죠. 1과 0의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 값을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전달해주고 1과 0으로 전달받은 값이 이 안에서 처리가 된 다음에 최종적인 출력 역시도 1 또는 0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자, 1은 전기가 흘러서 얘를 작동시키는 거고 0은 전기가 흐르지 않아서 얘를 작동시키지 않는 거죠. 네, 이렇게 전자개폐기 열고 불 켜지고 솔레노이드는 작동시키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물론 나중에 보면은 여기에 어떤 단계를 넣어가지고 그 아날로그 출력을 이제 출력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 내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 그건 역시도 이 1과 0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신호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모여가지고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입출력에 관련된 정보는 이진수 0 또는 1로 만들어져 있는 그 값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진수란 얘기는 0과 1 두 가지만이 아니라 00, 11, 0, 1, 0, 0 이런 것도 이진수죠. 즉 총 8개의 신호를 보내는 거죠. 8개 신호를 보내면서 이게 어떤 건 0이고 어떤 건 1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값들을 찾아서 입력을 받을 때도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게 될 거고요. 출력을 받을 때도 이런 식으로 출력을 내보내게 됩니다. 자, 메모리, CPU 메모리를 보면은 롬과 램이 있는데 롬은 읽기 전용 메모리입니다. 리드 온리 메모리인 거죠. 자, 읽기 전용으로 메모리 내용이 변경될 수 없고 한 번 작성하면 그 이후에는 변경되지 않는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저장합니다. 자, 반면에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 그래가지고 얘가 그냥 쉽게 말해서 얼마든지 그냥 이제 수정이 가능한 이런 메모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롬과 램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간단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롬은 읽기 전용 메모리다. 자, 읽기 전용 메모리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요 안에 지금 두 개의 우리가 그냥 메모리라고 써놨는데 이 안에 영역이 분리가 돼가지고 두 개의 이제 메모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롬이고 하나는 램이고. 자, 그래서 롬은 읽기 전용 메모리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메모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크기가 똑같지는 않은데 여기는 롬, 그리고 여기는 램. 자, 롬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할 건데 롬은 읽기 전용이에요. 읽을 수만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이 코드를 집어넣을 때 이게 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램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램으로. 그럼 롬은 어떻게 하냐? 읽기 전용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공장에서 출하될 때 맨 처음 한 번만 쓸 수 있는 메모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여러분들이 PC를 사용해서 PLC에 접속해서 PLC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바꾼다는 얘기는 요 램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바꾼다는 얘기지 이 롬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공장에서 처음 만들 때 특수한 장치를 사용해서 보통 롬 라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롬 라이터 혹은 이제 롬 프로그래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롬에다가 어떤 정보를 저장시킬 수 있는 특수한 장치를 이용해서 일회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있냐 그러면 맨 처음 얘를 부팅 시켰을 때 전기를 집어넣었을 때 얘를 켰을 때 처음에 작동하는 방법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어떻게 입력을 읽어드리고 어떻게 출력을 내보낼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초기 세팅 이런 것들이 요 롬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필요한 게 뭐죠? 우리가 PC를 사용해서 이쪽으로 정보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이게 램에 저장이 돼야 되죠. 램에 저장이 돼야 되는 거고 램에 저장된 정보를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읽어와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 컴퓨터를 내 컴퓨터하고 이쪽에 있는 이제 PLC하고를 USB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을 했다. 혹은 RS232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을 했다. 혹은 랜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 롬 안에 이 기계는 이 PLC는 USB 통신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 안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 안에 USB 통신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USB 통신을 통해서 PC랑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동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PC에서 USB를 통해서 이쪽에 연결해 주면은 이 롬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PC랑 이 PLC가 통신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프로그램조차 없으면은 연결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이 프로그램조차 없으면 이 프로그램은 가장 기본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어떤 그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토콜. 그래서 얘를 통해서 PC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고요. 롬을 통해서 이제 PC랑 연결돼서 이 안에 램을 다룰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롬은 읽기 전용 메모리이기 때문에 메모리의 내용이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사용되면 한번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라는 얘기예요. 이후에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그 말은 전원이 끊어져도 즉 전기가 꺼져도 롬 안에 있는 프로그램은 그대로 보존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해요. 휘발성은 뭐죠? 그냥 밖에 놔두면 자동으로 공기 중에 사라져 버리는 거를 휘발성이라고 그러죠. 휘발. 그러나 비휘발성이라는 얘기는 가만 놔둬도 얘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롬이 아닌 램은 휘발성 메모리라는 얘기예요. 램 같은 경우는 램은 전원이 끊어지면 메모리 속에 램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다 꺼집니다. 여러분들 PC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 PC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전원을 꺼버리면 강제로 코드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노트북처럼 배터리가 있지 않은 그런 이제 데스크탑 같은 경우 강제로 전원을 뽑아버리면 얘가 꺼지겠죠. 꺼진 다음에 다시 켜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기존에 작업하고 있던 그 내용들 혹은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나오나요? 다 사라져 버리죠. 램에 저장되어 있던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불러올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작업 중에 있었던 작업 중인 상태여서 램에만 저장되어 있었던 그 내용들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휘발성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램은 휘발성 메모리고 메모리에 정보를 수시로 읽고 쓰기가 가능한 이런 메모리입니다. 정보를 수시로 읽고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롬은 읽을 수만 있는 거죠. 쓰지 못해요. 쓰는 거는 공장에서 한 번만 쓰는 거고 우리는 롬을 그대로 그냥 읽을 수만 있게 사용을 합니다. 반대로 램은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지만 전원이 끊어지면은 기억시켰던 정보 내용이 모두 상실되는 휘발성 메모리다. 이렇게 램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램의 영역 일부를 전원이 오프되어도 배터리에 의해 필요한 전원을 공급해서 메모리 내용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배터리 백업이라고 합니다. 자, 요 위에 보세요. 전원이 끊어지면 전기가 딱 끊어지는 순간 램은 램 안에 저장되어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전원이 끊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램에 있는 정보가 사라지지 않도록 두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외부 전원이 끊어지더라도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배터리로부터 전원이 계속 들어오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전원을 램에 필요한 전원만, 램에 필요한 만큼만이라도 즉 주변에 있는 뭐 220V 전구를 작동시키는 전원은 끊어지더라도 즉 모터를 작동시키는 전원은 끊어지더라도 램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전기 이를테면 뭐 5V짜리 혹은 24V짜리 이렇게 작은 전기 전류가 계속해서 배터리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터리 백업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램에 있는 내용이 사라지지 않겠죠. 적어도 램에는 계속 전기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램도 비휘발성인 영역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PLC의 데이터 영역, 사용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변경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램 영역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PLC의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프로그램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 시스템 메모리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사용자 프로그램 메모리는 제어하고자 하는 시스템 규격에 따라서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영역입니다. 자,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이 프로그램이 어딘가에 저장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하드 디스크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PLC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이 어딘가에 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저장되는 영역을 사용자 프로그램 메모리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저장돼야 되는데 그 영역을 사용자 프로그램 메모리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제어 내용이 프로그램 완성 전 혹은 완성 후에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램이 사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고정되면 롬에 기록하여 실행할 수 있는데 이를 롬 운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롬은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PLC에 따라서 다른데 기본적으로 램을 사용을 할 거고요. 프로그램 메모리로 사용자 프로그램 메모리로 램이 사용이 되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나오는 최근이라기는 좀 그렇죠. 한 1, 20년 전부터 등장하고 있는 하나의 이제 새로운 기술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롬 하나만 있었어요. 리드 온리 메모리. 롬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계속 발전하면서 요즘은 E2P 롬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EE
이제 롬 앞에 EE가 붙는 거죠. 롬 앞에 EE가 붙으면 자, 이게 지금 롬은 롬인데 E2P 롬, E2P 롬 이렇게 지금 쓰는 거죠. E2P, EEP, EEP, EEP 롬 이렇게도 쓰는데요. 뭐냐 그러면 Electrical Erasable, 자 전기적으로 지울 수 있고 프로그램이 가능한 롬, EEP 롬이에요. 즉 전기적으로 지우고 프로그램 가능한 이런 롬이 나와요. 이런 롬이 나오고 이거랑 비슷한 게 사실은 플래시 메모리죠. 플래시 메모리. 여러분들 그 USB에 들고 다니는 이 플래시 메모리. 이건 어떠죠? PC에 꽂아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플래시 메모리로 옮길 수 있죠. 파일들을. 그 다음에 얘를 뽑아서 다른 데로 가서 다른 컴퓨터에 꽂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읽어올 수 있죠. 즉, 그 과정 사이에 PC1에서 PC2로 이 플래시 메모리가 이동하는 과정 중에 얘는 아무런 전기를 공급받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 안에, 이 플래시 메모리 안에, 이 반도체 안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들은 사라지지 않죠. 얘는 그러면 램인가요, 롬인가요? 자, 사라지지 않는 걸 보면은 롬 같죠. 롬 같은데 반대로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지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다는 걸 보면은 램 같죠. 램으로도 쓸 수 있고 롬으로도 쓸 수 있는 좀 특출난 이런 메모리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그냥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런 플래시 메모리들이 램과 함께 아까 봤던 여기 이제 롬이 있고 이쪽에 이제 램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있는 거죠. 플래시 메모리. 그래서 롬은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외부에 있는 장치들, 안에 있는 장치들의 초기 값들, 초기 세팅을 해주는 그런 코드가 들어있는 영역인 거고요. 램은 외부에 있는 신호들을 받아오거나 어떤 여기 사용자 프로그램 메모리에 있는 값들을 가져온다거나 할 때 쓰고 지우고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한 그런 영역이 되는 거고, 이 플래시 메모리는 마치 컴퓨터에 있어서는 하드 디스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완성 전 혹은 완성 후에 변경될 수 있고 이게 램이 사용이 되는데 사용자 작성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영역 역시도 램인데 여기에 저장된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완성되어 고정이 돼서 얘를 계속해서 사용을 할 때, 즉 일반적으로 잠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 주냐 그러면 여기 플래시 메모리 안에다가 집어넣어 준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통 롬 운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기가 완전히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램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다 지워지겠지만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그 내용은 지워지지 않고 계속 보관이 되는 거죠. 보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데이터 메모리. 자, 메모리는 메모리인데 데이터가 저장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니까 당연히 램 영역이 사용되겠죠. 정보가 수시로 바뀌는 거죠. 입출력, 릴레이, 보조 릴레이, 타이머, 카운터, 접점 상태 및 설정값, 현재값들 이런 정보들이 저장되는 영역이 데이터 메모리인 거고 역시 램 영역이 사용이 됩니다. 시스템 메모리는 PLC 제작 회사에서 작성한 시스템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아까 얘기했던 그 롬이죠. 롬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시스템 프로그램은 PLC 명령어를 실행시켜주는 명령어 관련된 프로그램, 자기진단 기능 같은 그 PLC 동작 시 발생하는 오류, 에러 체크해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고 전원이 꺼진다고 하더라도 지워지면 안 되니까 얘는 롬에 저장이 됩니다. 롬에 저장된다는 얘기는 지울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아까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읽을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전기가 끊어져도 계속 살아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플래시 메모리는. 그런데 롬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망가뜨리지 않는 이상 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즉 이런 내용, PLC 명령어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자기진단 기능 이런 것들은 절대로 지워지면 안 되죠. 실수로라도 PLC를 사용하는 사람이 실수로라도 이것들을 지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워지지 않도록 롬에 들어있습니다. 시스템 메모리. 자, 이제 하드웨어 입출력부를 또 잠깐 볼까요? 자, 입출력부, 입력부하고 이제 출력부인데 PLC의 입력부는 현장 기기에 직접 접속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입력 부분, 외부로부터 신호가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외부로부터 신호가 들어오는 부분. 그래서 내부 전원 레벨과 외부 입출력 전원 레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같으면 좋지만 항상 같을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PLC 내부는 DC 5V의 전원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드시는 아니고 이것도 역시 PLC 내부도 5V를 사용하기도 하고 최근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는 3.3V를 사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입출력부는 이제 다양해요. 입력부와 출력부는 어떤 스위치들은 그냥 12V 혹은 24V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고 DC 그리고 AC 110V나 220V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즉 입출력부는 어떤 게 사용되는지 우리가 그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입출력은 어떤 전압이 들어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 내가 PLC를 선택을 할 때 이 PLC가 입력으로 들어오는 신호가 몇 볼트짜리인지, 즉 직류 24V짜리를 입력으로 받는지 혹은 교류 110V를 입력으로 받는지 교류 220V를 입력으로 받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PLC를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PLC 선정은. 그래서 PLC 내부에서는 기본적으로 5V 정도의 전원이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PLC를 선정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PLC 프로그램을 한다. PLC를 내가 골라야 된다라고 했을 때 시중에 나가보면 PLC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회사 뭐 LS 산전에서 나오는 PLC만 하더라도 수십 종류가 됩니다. 수십 종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첫 번째 입출력에 관련된 걸 보시란 얘기예요. 내가 사용하고자 있는 환경에 이를테면은 이제 내가 통조림을 만드는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쪽에 이제 PLC를 설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컨베이어 벨트로 컨베이어 벨트를 구동시킬 수 있는 모터가 몇 볼트에 작동하는 거냐? DC 12V짜리 모터를 쓰는 거냐? 아니면은 AC 220V짜리 단상 모터를 쓰는 거냐? 혹은 AC 220V짜리 삼상 모터를 쓰는 거냐? 이런 것들을 봐서 출력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출력부. 그래서 출력으로 어떤 걸 쓰는 거냐? 뭐 DC DC 24V를 쓰는 거라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출력부 모듈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AC 220V짜리를 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출력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입력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외부로부터 어떤 신호가 들어오는 건데 스위치를 딱 눌렀을 때 여기에 전기가 흘러 들어오는데 이 흘러 들어오는 전기가 DC 24V짜리 전기냐 아니면 AC 110V짜리 전기냐 이걸 여기서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PLC 내부는 DC 5V의 전원을 사용하지만 입출력부는 24V 직류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110V나 220V 교류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전압 레벨을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입출력부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요구사항 외부 기기와 전기적 규격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제어기 PLC라는 거를 선정을 할 때 외부 신호가 들어오는 것 혹은 외부 출력이 몇 볼트로 나가야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잘 고려해 가지고 일치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외부 기기로부터의 노이즈가 있다면 이 노이즈가 CPU 쪽에 PLC 쪽에 전달되지 않도록 중간에 뭔가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포토커플러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건 아니고 실제로 대부분의 PLC가 가지고 있는 그 입출력부에 이 포토커플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이거를 쓰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부 기기와의 그 접속이 이제 용이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입출력부는. 그리고 입출력의 각 접점 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접점 상태 이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통 신호용 LED가 대부분 이제 PLC들은 다 이게 붙어 있어요. 얘가 접점이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를 LED 신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구조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입출력부의 외부 기기에 우선 입력부와 출력부 있는데 조작, 입력, 제어반과 이제 조작반 보면은 푸시 버튼 스위치, 뭐 선택 스위치, 토글 스위치 같은 이런 이제 스위치 종류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검출 입력으로 기계 장치, 리미트 스위치, 광전 스위치, 근접 스위치, 레벨 스위치 이런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거는 실제로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누르는 거, 사람이 누르는 거죠. 제어반, 조작반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이나 공장이나 뭐 이런 데 가보시면은 한쪽 벽에 좀 빨갛게 불이 들어오는 LED하고 좀 커다란 스위치들이 많이 붙어 있는 이제 그런 판넬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붙어 있는 스위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요 기계 장치에 붙어 있는 센서들은 실제로 여기 스위치라고 쓰여져 있지만 사람이 조작하는 스위치가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누르는 스위치가 아니라 얘가 기계적으로 작동하면서 자동으로 조작되는 그런 스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리미트 스위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건 어디냐 그러면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가 2층, 3층 혹은 10층 이렇게 누르면은 얘가 10층에서 딱 멈추죠. 즉 10층에서 멈추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는 그 10층의 위치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중간중간에 각 층마다 리미트 스위치를 하나씩 둡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과할 때마다 스위치가 딸깍딸깍 걸리는 거죠. 이게 걸리면서 지금 1층이다, 2층이다, 3층이다, 10층에 도착했다라는 신호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요 리미트 스위치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은 제가 본 바로는 그냥 보통 엘리베이터는 이제 바깥쪽이 다 그 철 구조물로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그 지하철 탈 때 거기 엘리베이터들 있죠. 그 지하철 엘리베이터 잘 보시면은 요 바깥쪽이 좀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잘 보시면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스위치 같은 게 중간에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스위치가 딱 내가 도착하는 그 순간에 스위치가 딸깍하고 눌려지는, 이게 보통 이제 그 엘리베이터 오르고 내리는 그 부분들에 좀 많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이제 나중에 기회 되시면 보시고요. 뭐 광전 스위치, 근접 스위치, 가까이 가게 되면 그 위치를 찾아주는 스위치인데, 얘는 일종의 그 자기장을 이용하는 이런 방식인 거죠. 철로 되어 있는 것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그 자기장 변화를 인식해서 뭔가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스위치입니다. 출력부 쪽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제어반이나 조작반 쪽에서 표시하고 경보하는 출력으로 램프 많이 쓰죠. 그리고 부저, 소리 내는 거죠. 램프를 켜서 불로 이제 반짝거리는 불빛을 나타내거나 혹은 부저를 통해서 소리를 울려서 이제 경보음을 알려주는 식으로 이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출력 부분이죠. 구동 출력, 기계 장치에 사용되는 액추에이터로 뭐 전자밸브, 뭐 클러치, 브레이크, 개폐기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구조 입력부 잠깐 보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포토커플러가 이 부분에 좀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구조 입력부, 외부 기기로부터 신호를 CPU 연산부로 전달해 주는 장치인데, 외부 기기에서 어떤 신호가 오겠죠. 외부로부터 신호가 온다는 얘기예요. 자, 외부로부터 어떤 신호가 오는데 이게 CPU 쪽으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입력 종류로는 다양한 종류의 입력이 있을 수 있죠. 직류, 교류, 직류 24V가 들어오거나 혹은 교류 110V나 220V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DC 24V, AC 110, AC 220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종류의 입력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24V 대신에 DC 12V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5V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은 좀 특별한 입력 장치라고 생각하시고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는 DC 24V, AC 110V, AC 220V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특수 입력 모듈로 아날로그 입력 모듈이 있고 아날로그 입력 모듈은 이제 24V 같은 경우는 전기가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날로그 입력은 전기가 흐른다 혹은 흐르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흐르는지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얘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압을 측정하는 모듈이 있고 전류를 측정하는 모듈이 있어요. 전압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은 24V를 기준으로 해서 0V에서 24V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를 체크해주는 모듈인 거죠. 0V다 혹은 24V다 12V다 뭐 5V다 17.5V다 이런 것들을 입력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듈인 거죠. 혹은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듈도 있습니다. 전류값 전류값 같은 경우 뭐 4mA가 흐른다 혹은 10mA가 흐른다 뭐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속 카운터, 하이스피드 카운터 뭐 이런 모듈들 다양한 종류의 모듈들이 있는 거고요. 자, 입력 모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그 구조는 아래쪽 이런 모습을 갖습니다. 외부 전원으로부터 접점, 요게 이제 스위치죠. 이 스위치가 딱 눌려지면은 이게 지금 이제 입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입력이 들어온 거고 입력이 딱 들어오게 되면 외부로부터 신호가 들어온 거죠. 신호가 들어오면은 신호가 들어왔다는 표시해주는 LED가 켜지게 됩니다. LED를 보호하기 위한 저항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LED가 켜지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이 부분에서 얘는 이제 다이오드인데요. 다이오드에서 빛이 나게 됩니다. 빛이 나게 되면 이 빛이 이쪽에 있는 얘는 이제 포토커플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의 IC 안에 통째로 담겨 있어요. 하나의 IC 안에 통째로 담겨 있어서 굳이 그려본다면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이쪽에 입력 두 개가 있고 이쪽에 출력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그러면 이 안에 이렇게 다이오드가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 LED가 있고 이쪽에 저 빛을 받으면 이 빛을 받으면 스위치가 연결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전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나가는 요게 형성이 되면 이 부분이 스위치가 돼서 여기에 이를테면은 이제 간단하게 여기 전기가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모터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 입력 부분에 입력 부분, 출력 부분, 입력 부분에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빛이 나오게 되고 출력 부분 이 부분이 스위치가 켜져서 모터가 이렇게 구동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끊어져 있으면 여기 끊어져 있으면은 입력부에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빛이 안 나오게 될 거고 출력부의 모터는 정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입력부와 출력부인데 정확하게는 이 입력부가 실제로 PLC 입력부가 되는 거고 이 출력부는 제가 지금 모터라고 했지만 이 모터가 아니라 뭐냐 그러면 여기 CPU 쪽으로 하는 거예요. CPU 쪽으로 PLC의 CPU 모듈 쪽으로 이 신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CPU 쪽에 얘가 외부로부터 전기가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를 체크해주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포토커플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CPU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CPU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약에 이 포토커플러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온 전기를 바로 이렇게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아주 잘 사용을 하게 되면은 별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실수로 누군가가 외부 전원 여기가 이를테면은 이제 뭐 그냥 24V를 쭉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DC에 실수로 누군가가 얘를 갖다 거꾸로 연결을 해버렸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버렸다. 혹은 24V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실수해서 여기 220V AC를 연결을 해버렸다. 그럼 220V 전원이 이쪽 CPU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PLC는 통째로 다 고장이 나게 되는 거죠. 완전히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를 끊어버리고 여기 별도의 이제 포토커플러라는 장치를 하나 둔 거예요. 그러면은 망가지더라도 얘만 망가지는 거죠. 얘만. 여기가 망가지면 이 부분으로는 이제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구분이거든요.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쪽에는 빛을 통해서만 들어갑니다. 빛을 통해서만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구조니까 왼쪽에 있는 다이오드가 타버린다고 하더라도 CPU가 망가지지는 않는 거죠. 즉 CPU하고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입력 장치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 포토커플러를 통해서 어느 한쪽에 얘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만 고장이 나는 거지 나머지 것들은 다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게 이 포토커플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다른 것들이 그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면서 이것만 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이제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구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 구조, 입력 스위치, 등가 회로, 콤에서 NC, NO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기호는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좀 기억을 해두세요. NC, NO가 이제 뭐냐 그러면 얘는 normally C는 connected, normally open 혹은 connected 혹은 closed 상관없습니다. NC, normally 즉 보통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closed 되어 있다 혹은 connected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스위치가 이렇게 눌려졌을 때 여기 두 개 있고 아래쪽에 하나 있고 이렇게 세 개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세 개의 접점이 있죠. 세 개의 접점이 있는데 보통 요 둘 중에 하나는 NC 하나는 NO가 될 거고 아래쪽은 콤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요 세 개를 사용해서 하나는 콤 쪽에 연결해주고 하나는 NC 쪽에 하나는 NO 쪽에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데 얘 두 개를 다 쓰기도 하고 혹은 하나만 쓰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스위치가 눌려졌을 때만 신호가 들어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보통 콤하고 NO를 쓰면 돼요. 그러면 스위치가 눌려지는 순간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요 부분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콤하고 NO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스위치가 눌려지는 순간. 자, 그럼 눌려지는 순간 NC 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눌려지는 순간 눌려지기 이전에는 콤하고 NC가 이렇게 전기적으로 연결돼 있었죠. 연결되어 있었는데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이 파란색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게 끊어지는 거죠. 불이 켜져 있다가 불이 꺼지는 그런 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신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NC하고 NO 이 두 개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C는 connected, normally예요. normally connected 혹은 normally closed 해주면 되고 normally open, 일반적으로 열려 있는 open. 여기 지금 개방되어 있는 거죠. 개방되어 있는 거고 얘는 closed, 덮여 있는 거죠. 즉 쭉 보면은 이렇게 전원이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예요. 뭔가 사용해서 이렇게 보면은 전기가 흐르는 길을 따라 쭉 가보면 얘가 닫혀 있는 구조죠. closed 되어 있는 구조다. normally closed.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오픈되는 거죠. 얘는 normally open. 평상시에는 스위치를 누르기 전에는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오픈되어 있는 거다. 근데 누르는 순간 얘도 이렇게 모터하고 이렇게 전기랑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누르는 순간
누르는 순간 이제 딱 전기가 흐르는 거고, 얘는 누르는 순간 전기가 차단되는 거죠. 흐르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